여보세요? 알바 천국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어서와. 사채는 처음이지? 네, 임변님, 저희가 깨알 상황극으로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었죠. 네, 아주 조금 대략 민망하긴 하지만 오늘 불법 대부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불법 대부업인 만큼 이제 일반적인 대부업의 내용을 이제 많이 담고 있진 못합니다. 저희가 시간적 제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 너무 약간 편파적으로 막 불법 대부업에 대한 감정을 좀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TV에 보면 화려한 드래킹과 무과장님이 어쩌라고 내 맘인데 라는 멘트를 하면서 대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출을 조장하는 듯한 광고인 것 같아서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TV 광고 속 대부업체들 불법 대부업체가 아닌가요? 제2금융권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불법성의 경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PD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들은 불법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관련된 내용들이 TV에 나오기 쉽지가 않겠죠. 또 불법적이지 않다고 해서 아주 유익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스마트하시고 또 사기캐다 보니까 이게 좀 법을 약간 잘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 7월 이전에는 최대 이자율이 24%였고 7월 이후에는 이제 20%입니다. 그러면 이자율 자체를 23.9%, 19.9%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법원에서도 사실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뭐 하루에 채권 추심을 할 때 뭐 10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있으면 9번을 전화를 하고, 뭐 10분 이상 닥달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9분 동안 강력하게 닥달을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분들도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이제 항상 판례들을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법성의 경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부업을 금지하거나 좀 더 안정적인 대기업이 대부업을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자본과 상업자본이 서로 상호간에 뭐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걸 금지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과 은행이 일체화되는 걸 방지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업과 은행이 일체화되면 그 기업 중에서도 이제 계속 사업을 확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실한 영역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 도태적으로 정리가 되고 더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자본이 집중돼야 되는데,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부실한 회사에 자본을 투여하게 되고, 이런 계속된 자본 투여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 상충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기업들은 금융기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기업들도 은행에 그런 정보를 많이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은행들이 많은 기업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공정한 경제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것보다는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게 론스타를 보면 알 텐데요. 국외에 그런 자본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침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지금도 금산분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단점을 얘기했지만 금융과 기업이 융합됨으로써 얻어지는 대형화의 장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같은 금융테크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그러면 무등록 대부업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불법 홍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누구나 가능 같은 홍보 문구를 쓰거나 홍보 페이지, 그다음 대표자명, 대부업 등록 번호들이 이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등록 대부업체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선이자나 선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자 제한법상 선이자는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형법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권 금융사들은 선이자를 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정식 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은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대부금융협회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자명, 그 다음에 대표자명, 그 다음에 등록 번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보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변의 임기응변은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거나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최대한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서 공익적인 성격이 좀 강한 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휘말리게 되셨다면 가까운 이제 변호사나 로펌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엔 처음 상황극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알바 천국이 잠깐 등장했었죠. 불법 대부업체임을 모르고 알바나 취직을 했다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혹시 김 PD님 보이스피싱 3대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질문하셔서 제가 방금 생각해냈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방금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불법 대부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정부의 이제 대출 규제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계속 그거를 팔로우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다양한 불법 대부업에 대한 보이스피싱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통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막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함께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렇게 3대장을 설명드린 이유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제 늘어나면서 법원에서도 이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단순히 이제 통장의 명의가 도용되는 측면에서는 뭐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냥 실형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임을 모르고 취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를 잘 준비된 증거로 소명을 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막 인감이라든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취직한 이후에 그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지, 나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업무를 하는 도중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카톡이나 전화 통화를 녹음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수집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 근거를 잘 남겨두셨으면 향후에 이런 문제에 이제 연루됐을 때 저는 여기가 그런 불법 업체인지 전혀 몰랐고 업무만을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런 걸 했다, 이거 나의 이러이러한 증거 자료가 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때도 개인이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변호사나 로펌을 알아보셔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또 효율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 대부업체가 성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임변님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불법 행위들에 있어서 단순히 뭐 수요가 없고 공급만 있는 불법 행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불법 대부업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불법 대부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을 많이 시켰는데요. 이제 대부업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건 뭐 각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국가적으로도 형량을 높여서 이걸 막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부업이 현재 보이스피싱의 메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각 개인의 일탈에보다는 국가적인 제도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적 대응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각 개인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사업적 확장을 위해서 막 자금을 융통하는 일들은 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영상에서 나왔죠. 뭐 당당하게 어쩌라고, 이게 구독자분들의 목줄을 동여매는 어쩌자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더 좋은 금융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